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이거 되는 거면 할게요. 이 진학 과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거든요. 시작조차가 너무 어려워요. 명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막연이라도. 안녕하세요. 면접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조스플라의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취업할 때 가장 고민이 많으신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제가 요즘 컨설팅 하면서 사실 종종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쌤 이거 되는 거면 할게요. 저 지금 당장 어떤 자격증부터 따야 되죠?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요? 저는 어떤 성향인가요?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.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이 가능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? 많지 않으시죠?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일단은 친구분들이 쌤 이거 되는 거면 제가 붙는 거면 할게요 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사실은 왜 이런 말을 많이 하시지? 라는 걱정이 됐었는데요. 제가 그런 얘기와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가 좀 납득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또 제가 만났던 친구들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지방 사람이고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사진만 해도 눈빛이 사실 좋진 않았고요. 그리고 흔히 저희 사춘기 소녀처럼 굉장히 좀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조금 저는 반사회적이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우리 취업 준비할 때 여자들이 특히나 남자들도 그렇고요. 사춘기 소녀 같은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몸이나 이런 나이는 먹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이제 알아서 해봐. 자격증부터 널 뭐 잘하는지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만 비로소 어떤 인간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관식으로 세상에 딱 놓여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예민해지고 극도로 좀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다, 주식이다, 그다음에 집값 상승, 부동산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나이가 아니잖아요. 20대가. 그러니까 주위에 몇몇 아주 소수지만 뭐 100배의 수익을 봤다. 그래서 이제 취업 안 하고 가게를 차린다. 이런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아도 또 친구들 부분에서도 취업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, 220만 원 이렇게 버는 게 의미가 있나?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 부를 이루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지?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취업 준비생이 사춘기 같다라는 부분이 취업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사실 특히 여자들은 사춘기 소녀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걸 좀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조금씩 바뀌잖아요. 그것처럼 어떤 날은 저도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오락가락 하는 거를 그냥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서류가 하나가 돼버리면 뭔가 최종 합격까지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런 날은 뭔가 되게 희망차고 기분이 좋고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. 근데 당연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돼야 될 것 같은데 서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국어를 6급을 따는데 저는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마지막 전권은 제가 분명히 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몇 점 차이로 안 돼 버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 같았고 또 이 고시원에서 내가 평생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 내 인생은 이 한 평짜리다. 이런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때는 좀 그런 정말 극도로 안 좋을 때는 방에서 입맛도 없고 한 2, 3일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분들 가끔씩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부분이 얘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의 이 자존감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날
내가 작은 희망을 봤을 때는 진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, 그냥 기대했던 거에서 희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정말 기대했던 부분, 정말 될 것 같은 그 기대 부분에서도 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무기력해지고,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내 자존감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기복이 크면 사실 마음이 힘들죠.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병이든지 제가 왜 이런 건지 이유를 알면 사실 저는 비교적 좀 마음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복 차이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랑 이 기복 차이를 줄이시는 거,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를 목표를 좀 삼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, 이 부분을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, 사실은 내가 뭘 잘할지 모르겠다,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에 사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, 저희가 대학교 진학할 때 어렸을 때 막연히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영화 감독이 하고 싶다, 난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다, 그래서 그런 과를 진학했잖아요. 근데 그런 과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생각보다 잘 못해, 이 전공 살리지 말아야겠어, 이런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. 근데 그 과를 진학할 때, 어렸을 때 막연히 하고 싶다는 게 있고, 그 과를 진학할 때 승무원이 하고 싶어, 그래서 상호과를 진학할 때까지의 과정이 사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학 과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거든요. 물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.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한 것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조금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, 그쵸? 이거 안 해야겠다, 다른 애들보다 못한다, 이런 판단이 드신 거잖아요. 그래서 취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, 저도 HSK 6급이 4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중국어 공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6급까지 4년을 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생각을 해보니까, 이 자격증이 어렵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기업에 급하다고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 기업을 가고 싶다, 이 자격증을 따고 싶다, 이렇게 접근하시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어를 막연히 그렸던 것처럼, 나는 예를 들면 좀 안정적으로, 좀 공무원처럼 사기업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결혼해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,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의 회사면 가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말이랑 뭐를 따야겠다,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3일이고 4일이고 유지가 되고요,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마음적으로 혼란스럽지가 않아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고 싶어, 그러니까 항공과 갈 거야 만큼의 우리 스스로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인 보고선 그냥 여기 가봐야지, 남들이 자격증 따니까 따봐야지, 이렇다 보니까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힘들고,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죠. 저도 그래요.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지방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막연히 좀 소개팅도 잘 들어오고 여자로서 좀 인기 많은 그런 직장을 들어가겠다라는 약간 저만의 명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항공사를 좀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교육회사 이런 데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이게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사실은 크게 남들 의식할 거 없이 내가 앞으로 지금 20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살고 싶다, 그러려면 내 성향이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직장이면 되겠고,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네,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따겠다라는 정도의 본인 마음대로, 마음속에 이유를 좀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. 흔히 말하면 저희가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헤어지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, 명분이 있으니까 잘 지내잖아요. 물론 헤어질 때는 아니었던 거죠. 근데 그러면서 연애도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직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 직장에, 이 직무에 노력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. 그 명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막연이라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.
사실 여러분들이 직무를 정하거나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걸 정하셨을 때 한 번에 딱 정하실 수 있으세요?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직업이 4번째 직업인데요.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은 더더욱 어떤 결정을 하는데 두려움이 되게 큽니다. 커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, 이게 내가 한 3, 4개의 직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로 정한 직무이고 직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봐 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너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크면요, 시작조차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,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엔 3개 정도의 직업은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그때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시대고, 내가 앞으로 몇 가지, 3개 정도의 대략 직업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일이다, 처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여기시고,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, 내 성향이 이러니까 이 직무로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.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경험이든 지원서를 쓰시든 굉장히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, 본인이 뭘 잘하는지 못하시는지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제 밑바닥을 보고 회사에서 잘린 적도 있거든요. 일을 너무 못해서. 근데 그런 부분이 그때는 정말 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직업까지 선택하게 해줬던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특히 여자분들, 저희 여성들이 좀 두려움 크잖아요. 저 용감해 보이지만 저도 두려움 정말 큽니다. 근데 내가 그냥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직무이고 일이고,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본다 라고 가볍게 여기시고요. 정말 별로면 그만두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찾으면 되니까요.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조수 새언니가요, 저 여성 취업 면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자소서,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로, 마인드까지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나는 나대로 붙는다 라는 말처럼요,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생각하셨던 그 삶 생각하시고요. 그 이유 생각하시고 자격증부터 아니면 경험부터 준비하시면 금방 첫 번째 그 직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수 새언니의 자소서, 면접, 컨설팅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, 아래 링크에서 수업 확인해 주시고요.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